안녕하세요. 황두영입니다.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9월 둘째 주 서대문 이모저모의 주민서대문 시작합니다. 저희 주민서대문 지난 한 주 서대문에서 일어난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프로그램이죠. 가을이 아주 더디 그러나 살짝씩은 오고 있는 느낌이에요. 올해는 추석 때 사과값이 작년에 비해 2배가 넘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국제유가도 계속 슬금슬금 또 오르고 있고 참 맘 편히 가을을 맞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늘 주민 옆에서 공짜로 즐겁게 찾아오는 우리 주민서대문, 오늘도 차승현 서대문 노동시민네트워크 상임대표님, 황호한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제작본부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뭐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한번 기술상의 문제로 녹음을 날려서 지금 두 번째 녹음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약간 연기력이 부족해서 더 재밌을 거예요. 이걸 아주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연기를 못할 수도 있어서 그냥 처음부터 솔직하게 저희가 재녹음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이제 뭐 그래도 또 이렇게 빨리 녹음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 참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 일단 지난주 지지난주 분을 저희가 주민서대문을 유튜브로 올렸습니다. 좀 뭐 두 분 다 양쪽에서 좀 반응이 있나요? 주변 반응들이? 뭐 보고 있다는 분들이 종종 생기더라고요. 황 PD님은 그 좀 더 체크를 하셨을 것 같은데.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얘기는 하죠. 이거 되게 재미없다는 뜻 아닌가? 아니 근데 SNS 그 친구 중에 한 분이 저기 뭐라 그러죠? 리뷰를 하셨대요? 치사 평론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지상파에서 그분이 네네네. 꼬박꼬박 보시면서 뭔가 이렇게 서대문구 소식 이렇게 들을 수 있어 참 좋다 이런 그걸 주시더라고요. 한번 오시라고 그러세요. 한번 그래서 얼굴 한번 뵙자 그랬습니다. 서대문구에서. 저희가 네. 객원을 한번 모셔야. 근데 저희가 근데 그 전에는 이제 뭐 소리만 유튜브로 올리다가 이제 지지난주부터 영상까지 올리고 있는데 뭐 영상이 아직 저희가 카메라 한 대로 소소하게 찍고 있어서 엄청 다이나믹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조회수가 올라간 것 같아요. 소리만 올렸을 때 비해서. 여기 약간 이제 올린다고 하니까 그 핑계는 되는 것 같아요. 구독 좀 눌러주십시오. 저희 얼굴 보고 구독 좀 눌러주십시오에 대한 핑계가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지 저희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유튜브가 구독자가 거의 1,000명이 약간 안 돼서 곧 1,000명이 넘어갈 것 같아요. 네. 1000명 넘어가면 무슨 선물이나 이벤트 있나요? 저희가 선물을 받지는 않겠지만 아니 뭐 선물을 드릴 수는 있는데 받으러 오시겠다고만 하면 사실 이제 선물은 드릴 거는 많습니다 지금. 저희 그쵸 뭐 수건 볼펜 아니, 그것도 있고 지금 백년시장에 있는 뭐 이렇게 등등등에서 상품권 이런 거 좀 있거든요. 근데 막상 뭐 하면 근데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시겠다는 댓글만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그런 거 관련해서는 1,000명 이벤트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녹화로 오기 직전에 한번 확인을 했더니 한 30명쯤 남았더라고요. 이제 네. 딱 1,000번째 한 명만 주는 건 좀 야박하니까 그래도 한 10분 1004번. 뭐 10분 정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황 PD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네. 저희 1,000명째 구독자가 될 수 있는 그렇다 기다리지 마시고요. 댓글 좀 미리 달아주십시오. 좀 하시고 저희 그 조회수가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그리고 뭐 좋아요 이렇게 누르시는 분들도 간혹 있긴 있던데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이제 좀 많이 호응을 좀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좀 악플들 달아도 기분은 좀 상하겠지만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반응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또 신생 매체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전파되고 있는지 저희뿐만 아니라 제작진들도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주민들은 어떻게 듣고 있고 얼마나 듣고 있고 주민들한테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 매우 궁금하니까 유튜브에라도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십시오. 뭐 그거 말고는 뭐 두 분은 별일 없으셨어요? 뭐 지난번에 남이동길 홀릭데이 있었는데 네. 차 대표님은 다녀오셨겠죠? 열심히 잘 즐기고 엄청 좋더라고요. 딱 날씨가 그 축제를 즐기기 너무 좋은 날씨. 그리고 그렇죠. 주민분들도 많이 오시고 뭐 저는 갔을 때 버블쇼를 했는데 버블쇼? 네, 거의 끝날 때 가셨군요. 네, 비눗방울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 막 환호성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게 참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데 아이들은 참 그 비눗방울에 환장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 장수영 대표가 저희 방송국의 대표가 토요일 날 갔는데 사람들이 진짜 많아가지고 여기서 끝까지 가는데 끝에서 끝까지 이렇게 가는 동안에 하도 사람들 인사하고 등등 하면서 한 40분
걸렸다고 그걸 다 통과하는데 사람들이 진짜 많이 왔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재작년도 받고 작년도 받고 올해도 받는데 이게 점점 이제 커져가는. 올해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행사도 좀 더 풍성하게 느껴지도록 뭐 그리고 꾸미기도 하고.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뭐 이런 가게 이런 것들도 훨씬 더 많이 이제 길로 나와가지고 뭐 경품도 걸기도 하고 장사를 하시기도 하시고 뭐 이러면서 훨씬 더 커졌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참여하신 분들도 굉장히 더 적극적이시더라고요. 이런 축제는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좋은 모델인 것 같아요. 사실 이 남이동길이 동네에선 굉장히 중요한 상권인데 사실 이제 뭐 대중교통 접근성이나 그런 것들이 약간 부족할 수도 있어서 많이들 잘 모르시고 있고 또 동네에 살더라도 내가 이제 뭐 직장이 근처가 아니거나 그러면은 사실 동네에 이렇게 잘 뭐 상권에 못 즐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기회에 뭐 동네에 이런 가게들이 있었고 맛있다, 또 좋다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활성화하는. 딱 하나 아쉬웠던 게 있었어요. 거기가 토요일이어서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관련 부서에서 좀 더 관심과 애정을 갖고 함께 지원하고 해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들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아쉽고 구청 다음에 꼭 많이 도와주세요. 그러실 거라고 믿고 드린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 좀 소식 전해 드릴게요. 일단은 좀 뭐 단순한 소식이지만 가장 기분 좋은 소식이죠. 돈이 되는 소식 저희가 들고 왔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석 서울 사랑 상품권을 발행하는데요. 그것에 이제 구매할 수 있는 일정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전역에 해서 4,017억 원어치가 발행이 되고요. 7%를 이제 할인해서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서울 사랑 상품권 다들 이제 많이 구매해 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코로나 때 또 이제 많이 사용을 했고 해서 근데 예전에는 10% 할인 할 수 있는 상품권이 많았는데 전반적으로 조금 예산이 줄어들면서 액수도 줄어들고 할인폭도 조금 줄어들어서 아쉬웠긴 하다. 하지만 또 놓치면 안 될 소식이네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서대문구 걸 언제 살 수 있냐 그런 거겠죠. 이번에 상품권이 두 번에 나눠서 저희가 구매를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주에 구매할 수 있는 거는 시 예산으로 이제 하는 건데 뭐 이거 시 예산이지만 서대문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서울사랑 상품권이고요. 구매는 13일 수요일 오후 5시에 모레네 모레. 네. 저희가 모레. 본 방송 기준으로는 모레죠. 네. 서울페이 플러스 앱을 통해서 이제 구입을 할 수 있고요. 서대문구 전체적으로 60억 원 규모가 이번에 판매가 된다고 하니까요. 조금 경쟁이 치열할 것 같아요. 빨리 좀 뭐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서대문구 예산으로 또 만드는 상품권이 이제 판매가 되는데요. 이것도 20일 수요일, 요일은 같아요. 이제 한 주 차이고 시간도 같은데요. 20일 수요일 오후 5시인데요. 이날도 127억 원어치가 풀린다고 하니까요. 뭐 두 날 다 놓치지 마시고 구매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추석이 뭐 역대로 좀 물가가 비쌀 거다. 물론 뭐 물가라는 것이 매년 오르긴 하지만 이번엔 작년에 비해서도 좀 물가가 많이 오를 거다. 그런 예보들이 나오고 있어서 걱정이 되는데요. 사실 뭐 10% 할인 받아봤자 비싼 건 비싼 거지만 그래도 7%라도 뭐 놓치지 말고. 7% 아닌가요? 7%. 7%. 제가 뭐라고 했어요? 10%로. 그러니까 7과 10이 잘 헷갈릴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저도 지금 7, 네. 7.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7입니다. 7. 7%. 그리고 또 이거 서대문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 상품권 사셔서 또 지역에 있는 다양한 가게들, 상권들 방문해 보시는 기회를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뭐 이렇게 안 해보신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 해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엄청 치열합니다. 진짜 그 한 5시 한 5시 좀 넘어서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는 사실 수 없습니다. 5시 정각 딱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뭐 수요일 날 나 퇴근하고 사야겠다 그런 아니란 마음으로는 살 수가 없고요. 한 3, 4, 5분 뭐 이 안에 컴퓨터나 어플 켜놓고 이렇게 따다다다다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컴퓨터로는 안 되고 서울페이 플러스 앱을 통해서 앱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이거면 와이파이 켜놓고도 안 되실 가능성도 있어요. 집안 사람들 여러 명이 앉아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LTE로 해야지 와이파이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방송 들으면서 꼭 알람 설정을 미리 해두시고요. 네. 그 5시에 알람 설정해 놓으면 안 되고 4시 50분 정도. 그렇죠. 그래서 앱에 들어가는 있는 상태에서 5시를 딱 맞아야 그다음에 이제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네, 아무튼 뭐 성공 구매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저는 에지가 예전에 포기했습니다. 네, 저도 맨날 이렇게 알려드려도 제가 까먹어가지고 맨날 못 사더라고요. 참 사는 게 쉽지 않은데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좀 전반적으로 국가가 재정 규모를 이번에 좀 감축 예산을 하겠다고 하고 지자체들도 돈이 이번에 좀 충분하지가 않아서 그러기도 하고 현 정부가 이런 사랑 상품권, 지역 사랑 상품권 별로 선호하지는 않더라고요. 좀 선호하지 않는 방식이죠. 현금 살포, 현금성 뭐 살포하는 거 안 좋아하죠. 그렇습니다. 그럴수록 저희가 더 적극적인 호응을 보여서 그래야 좀 다음에 조금이라도 늘리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서대문구에서 올해 본 예산으로 마을버스 지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계속 집행을 안 해서 여야 간 갈등이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뭐 그것을 이제 이번에 구비 3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고요. 그때 그 여야 간 갈등의 이유에는 조례 관련한 갈등이 있었는데 전에 이제 민주당이 구청을 할 때 만들었던 조례에서는 구청 자체 예산으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 예산 편성을 한 그런 거였는데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번 서울시랑 매칭 펀드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바꾸자라고 해서 그 조례를 바꾼 다음에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해서 갈등이 있었는데요. 그게 지난 7월에 이제 어쨌든 국민의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서울시랑 매칭 펀드 방식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조례가 결론이 됐고요. 조례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전임 때 8대 때 의회에서 만든 게 아니라 이번 의회에서 만들었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헷갈렸네요. 작년에 조례가 아마 통과되고 예산도 잡혔는데 예산을 집행 안 하니까 조례를 만드신 의원께서 아니 예산액도 있고 조례도 있는데 왜 집행을 빨리 안 하냐. 그래서 이제 집행부에서는 서울시와 매칭을 하려고 지금 뭐 그러고 있다라고 계속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올 것이다. 네, 뭐 네, 약간 이렇게 얘기를 죄송합니다. 하면서 제가 조금 조례랑 예산 내용을 헷갈려가지고 뭐 시간상 뭐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아무튼 뭐 서울시 돈을 받아서 매칭으로 할 거냐 뭐 서대문구에서 먼저 자체 예산으로 지원을 할 거냐 뭐 그런 것들로 갈등이 있다가요 서울시랑 매칭을 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구청 예산이 3억 원 들어가고 서울시 지원금이 3억 원인데 지금도 서울시가 하루 23만 원 한도 내에서 적자분의 85%를 마을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제 나머지 15%에 대해서 지원을 어떻게 할 건가 관건이었는데 7.5로 하기로 한 거죠. 이제 반반씩 서울시랑 서대문구가 나눠서 지원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총액은 3억 원이다. 뭐 그런 얘기들이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지금 배차 간격 개선이 될 것이다. 뭐 정상화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보도 자료가 나온 거거든요.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저는 약간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버스 요금은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 버스 요금이 오르기 전에는 서울시가 운행하지 않는 차량까지 다 버스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까지 다 감안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겠다였는데 지금 이제 버스 요금 오르고 난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운행하는 버스에 대해서만 지원해주겠다. 그럼 85% 더하기 7.5%도 운행하는 버스에 대해서만 버스를 대상으로만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현장이라고 하는 마을버스 업체들은 아니 그러면 이게 적절한 이제 소위 말해서 메꾸는 게 되겠냐라고 하는 거죠. 일단 억지로 적자를 낸다는 생각으로 놀고 있는 마을버스를 운행을 해야 그 적자폭을 해주겠다 이런 느낌이네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 어쨌든 이제 운행하고 있는 버스가 있으니 그게 적자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메꿔주겠다는 건데 사실상 이제 마을버스 업체들은 마을버스 한 대당 한 뭐 2억 정도 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지금 서대문구의 마을버스는 열 몇 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반 이상은 운행하고 한 뭐 3분의 1은 운행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럼 운행 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마을버스 사장님은 되게 속이 상할 거잖아요. 그러겠죠. 근데 이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지금 운전기사가 없어가지고 운행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임금을 줄 돈이 없어서. 아니 지금 오지 않는데요. 아예 오지도 않아요? 네, 운전기사들이.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공고가 대형 면허 있으면은 초보자라도 우리 알려주면서 일을 시키겠다. 뭐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배차 간격이 이걸 가지고 해소될 수 있겠냐는 사실 의문이에요. 저 이제 뭐 여기저기서 인력난 문제가 있긴 있는데 특히 이제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해서 뭐 일정 정도의 연봉을
보장을 하고 많이 처우가 사실 기사님들 처우가 뭐 여전히 일하시는 입장에서는 아쉬운 것들이 있겠지만 개선이 됐는데 마을버스는 여전히 준공영제가 아니다 보니까 시내버스에 비해서 이제 처우가 조금 여전히 불안전하겠죠. 네. 어려운데다가 그러니까 이제 조금 마을버스에서 어느 정도 경력이 있어서 시내버스 취업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시내버스로 다시 이동을 하시고 넘어가니까 이제 마을버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초짜에 아직 시내버스 할 경력이 없는 아주 젊은 기사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마을버스 회사들 중에는 시내버스보다 약간 정년이 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내버스 정년을 마치신 이후에 뭐 잠깐 하신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같은 운전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마을버스가 더 이 뭐 배차 간격 압박이라던가 사실 운전도 같은 길을 계속 뺑뺑 도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뭐 골목길 운전 같은 거. 그러니까 마을버스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네네. 골목길에 이제 주차되어 있는 이 사이를 비집고 나가고 또 골목에서 이제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주의를 뭐 기울여야 될 서대문 것도 언덕이 많고. 많으니까 눈비 오면은 또 운전도 더 어렵고 그러니까 운전 스트레스는 많은데 처우가 안 좋다고 해서 이제 마을버스 기사를 구하는 것들이 좀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악순환되고 있는데 이 고리를 어느 정도 좀 이제 끊어주고 코로나 이전 단계로라도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한 6억 정도 가지고 과연 배차 간격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다 뭐 그냥 계산해 봐도 사실은 뭐 이게 쉬운 일은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은 일단 드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게 마을버스 정도 되는 거고 어쨌든 뭐 중공영제처럼 서울시 버스 그런 것처럼 해가지고 뭐 엄청난 적자를 메꿔주고 있는 상황인 건데 마을버스도 약간 중공영제가 아닌 차라리 좀 담대하게 조금 대담하게 정말 정책을 한번 공영제처럼 해가지고 주요한 버스 노선 같은 경우는 뭐 이왕지에서 이렇게 적자가 계속 나고 있다고 하고 버스 회사 사장들이 계속해서 우는 소리 한다면은 그냥 사가지고 공영제를 좀 해가지고 조금 자유롭게 뭔가 실험을 해보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 고민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약간 이런 상상을 하는데 이제 뭐 이게 상상으로만 그칠런지 아니면은 뭐 이게 뭐 한 몇 년 후에 선거에서 공약으로 나올지 뭐 공약으로 좀 나오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네, 이제 저는 이제 마을버스를 또 이제 노선을 새로 만들거나 운영을 할 때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이게 노선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버스랑 뭐 버스 정류소가 뭐 3개 이상 겹치면 안 된다 어쩐다 해가지고 노선 만들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 않죠. 그다음에 이제 마을버스와 또 경쟁하는 게 우리 복지관이나 어르신들 장애인들 이제 그 모시고 다니는 셔틀버스. 네. 네. 그 셔틀버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을버스 이외에 또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있죠. 근데 사실상 이제 구에서 본다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셔틀버스 운영하는데도 그러면 다 종합적으로 운영을 해서 만약 구가 공영제로 마을버스를 운영한다면은 그 셔틀버스는 운행 안 해도 될 거잖아요. 그쵸. 그분들은 이제 타시면 되니까 그냥 뭐 이런 방식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수는 있다고 봐요. 다만 여기 앞서 말씀드렸던 서울시 운영과 자치구 운영에 대해서 어떤 묘를 살릴 것이냐, 계속 그 조례로 따를 거냐는 이제 달리 봐야겠죠. 뭐 정확히 하면 마을버스가 구에서 관리하는 사업이긴 한데 서울시 조례 때문에 구에서도 마음대로 이제 뭐 편성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서대문구에서 운행 중인 마을버스 업체가 9개, 노선이 17개라고 하고 이제 뭐 시랑 구랑 합쳐서 연간 6억을 더 지원한다고 하는 거니까 뭐 한 4천만 원 연에 노선당 그렇게 되는데 뭐 노선에 이제 뭐 길이나 뭐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거기에 또 버스당 이렇게 운행하는 버스당 하면은 실제 지원이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이게 그 정도 가지고 배차 간격이 획기적으로 개선, 심지어 어떤 기사에서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라고까지 기사가 났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면서 이게 획기적으로 정말 개선이 될 것인가? 아니 뭐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전에 이제 뭐 국회에서도 일을 하고 관공서에서도 많이 일을 했지만 보도 자료가 조금 뻥튀기가 많아요. 약간 그러니까 어쩔 수 없듯 그 자기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뭐를 뭐 1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돈을 썼으면 이게 많이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갖고 와야 홍보가 되는 거긴 한데 이번에 지금 정부에서 독일 패스처럼 네. K 패스를 지금 내놓는다고 하잖아요. 네네. 어떤 교통 전문가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버스 지금 요금 올랐잖아요. 네네. 지하철도 곧 오르잖아요. 네. 올려놓고 지금 K 패스를 발표한다.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은 요금이 오르네?
정부에 불만을 표출하려고 하는데 자 K패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것도 있고 또 서울시에서도 월요일 날 오늘이죠. 뭐 기후 동행 카드라고 해서 월 65,000원 정액으로 이제 버스 지하철에 따릉이까지 또 우리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뭐 리버버스인가 강으로도 버스로 다니게 하겠다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그것까지 다 합쳐서 월 65,000원 월 65,000원으로 정해졌어요. 정액 카드를 7만 원 얘기 나오던데. 뭐 내년에 시범 판매를 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히긴 했는데 약간 너무 이제 디테일한 게 없고 그냥 하겠다는 추진 계획만 월요일에 발표돼가지고 모르겠는데 뭐 지하철이고 버스까지야 어쨌든 공영이나 중공영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그럼 마을버스 적자는 이걸 어떻게 지원할 생각이지? 그럼 마을버스가 안 들어가면 65,000원 정액 카드가 안 될 텐데 지금도 사실 이 서울시 때문에 약간 마을버스 업체들이 반강제적으로 이 환승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자기들은 좀 적자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을 하잖아요. 이게 정액까지 되면은 마을버스한테 이게 돈이 얼마나 올까? 마을버스 지원 정책이 이렇게 약간 불확실한 상태에서 뭐 기후 대응하겠다서 이제 뭐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카드를 만들겠다는 거는 좋은 취지인데 이게 디테일하게 적용을 하려고 하면 특히 마을버스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좀 해결을 해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마을버스라는 거의 성격이 굉장히 교통 약자 혹은 교통 취약지구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교통복지의 가장 큰 거를 이렇게 짊어지고 있는 게 마을버스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지하철은 아무리 촘촘하게 만들어봐야 뭐 이 역 간격이 뭐 한 1km는 무조건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다면 이게 약간 교통복지랄지 이런 측면에서 마을버스를 조금 접근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계속 고민하면서 뭐 하는 거는 뭐 그냥 시내버스 중공영제를 하고 있는 시내버스 혹은 지하철 여기만 얘기를 하고 있고 마을버스는 뭐 약간 뭐 그냥 이게 뭐 그러니까 입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지하철이 12시쯤에 막차가 되니까 지하철역에서 이제 동네까지 들어가는 게 이제 마을버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을버스도 이제 거의 12시 정도에 맞춰지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마을버스 업체 사장님들은 원래 10시까지 운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밤 밤 10시에 그냥 우리는 마칠 수밖에 없다. 기사도 없고 이걸 해봤자 계속 적자고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시면 결국은 이제 12시 11시만 오더라도 마을버스가 이제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하게 된 거죠. 맞아요. 요새 뭐 또 심야의 안전이나 그런 것도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나마 마을버스라도 있어야 좀 안전하고 편하게 올 수가 있는데 특히나 서대문구는 약간 산이 많아서 특히 홍은동 저 이쪽이나 북가자동만 해도 이쪽이나 이런 데는 마을버스 없으면 되게 무서운 곳이 있어요. 사실 약간 걷기엔 그런 데가 있는 거 생각하면은 사실은 조금 더 마을버스에 대한 정책이랄지 이런 것도 좀 고민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어쨌든 생각합니다. 전 세계 선진 도시들이 교통 정책을 새롭게 해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왜 웃어요? 맞네. 이제 책 쓰고 있을 텐데 지금 네, 책 써야 되는데. 아니 서울시도 어쨌든 좀 이런 고민들을 선진도시 전문가. 네 종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진도시 교통 전문가. 네. 그렇죠. 되고 싶은. 그렇죠. 저도 사실 본가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홍은동의 문화촌 꼭대기에 살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거의 저를 키운 건 파라리 사마 마을버스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수만 번은 뭐 통학하고 수만 번은 제가 그 마을버스를 탔을 것 같은데 우리가 또 서대문구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아마 서울에서 손꼽히게 마을버스가 많은 구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하철은 적고 산은 많고 골목이 많고 골목 곳곳에 사람들이 약간 사는 형태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이 적다는 게 이제 그 마을버스가 많아지는 네네 또 이유기도 하죠. 동네가 이렇게 네모반듯한 동네는 아니라서 약간 필연적으로 마을버스에 의존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그래서 좀 서대문구에서부터 좀 더 획기적인 마을버스 실험이나 정책 같은 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뭐 그냥 시 정책이 어떻다 나라 정책이 어떻다 기다리는 것보다 약간 마을버스를 많이 타는 주민들이 있는 만큼 서대문구 주민들도 서대문구 정치인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아이디어를 좀 선도적으로 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럼 우리 또 차 대표님 책이 중요한 아이디어의 그런 창구가 될 수 있겠죠. 네. 아닐 것 같은데요. 아니 책을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 벌써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자, 다음 소식. 한 달 만에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정직한 사람. 보도 자료처럼 같지 않고 또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
지난주에 저희 이성원 구청장님이 몇 개 인터뷰를 해서 그걸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서면 인터뷰들은 몇 개 있었는데 오랜만에 이제 직접 출연하셔서 생방송에 얼굴이 나오진 않지만 목소리 나오는 라디오 인터뷰를 진행하셨습니다. 9월 5일 날 BBS 불교 방송. 불교 방송 뉴스. 예. 네,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네, 맞습니다. BBS의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오늘 좀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약간 추려왔는데 잠깐 듣고 가시죠. 네. 예. 네. 이게 2014년부터 대중교통성 지구라고 하는 정책을 집행하면서 차를 다니는데 제약을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행자의 편의성은 도모가 되는데 오실 수 있는 분이 오히려 줄어들면서 상권 침체를 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됐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금년 1월 20일부터 오세훈 시장과 협의를 해서 9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다시 차를 다니게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확실하게 지금 상권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신촌 지역의 매출 신장률이 41%나 늘어났습니다. 오, 네. 그리고 개별 그 가게당 매출도 24%가 늘어나서 거의 홍대 상권과 비슷한 규모로 이렇게 그러니까 매출 규모가 신장되고 있어서 다행이네요. 예. 그래서 구청장 인터뷰를 보면 제가 이 부분 좀 재밌어서 추려왔는데 신촌 지역의 매출 신장률이 41%다. 이제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시범적으로 해제하고 나서 그리고 각 개별 가게당 매출도 24%가 늘어서 뭐 홍대 상권과 비슷한 규모로 매출 규모가 신장되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약간 주민들이 체감하거나 상인들이 뭐 느끼시는 바와는 좀 다른 숫자인 것 같아서 이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41%면 이게 보통 많은 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소문이 나도 났을 텐데 왜 모르고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구청에 문의를 해봤어요. 구청에다가 뭐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41%는 맞다. 맞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41%는 맞다. 그러니까 2022년도 1분기 대비. 그렇죠. 그런데 서울시나 여타의 자료는 뭐냐? 좀 다르더라. 숫자가 예를 들면 수치가 뭐 우리가 한번 방송에 한 적이 있었지만 뭐 2.3% 뭐 4. 몇 % 뭐 이런던데 41%는 너무 급작스러운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거는 약간 이제 조사하는 범위가 좀 달라서 그런 것 같다. 그리고 서울시와의 뭐 그건 또 그다음에 다른 이야기는 또 나중에 또 얘기를 하는 것으로. 그래서 약간 다르지만 어쨌든 구청은 굉장히 자신 있게 41%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게 기준점이 어디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 비슷한 시기하고 비교하는 거냐, 아니면은 지금 이제 전년도 이건 이제 코로나19가 막 풀리려고 할 때쯤이잖아요. 사실상 이제 경기가 회복을 이제 요이동하려고 하는 시점. 그때와 지금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좀 회복된 시점. 이거를 비교했을 때는 뭐 41% 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보면은 홍대 입구역이나 지금 비교하는 공대 입구역이나 교대역이나 뭐 이렇게 비교했을 때도 거기도 대부분 다 이렇게 상승 곡선이거든요. 네, 일단 제가 데이터를 조금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그동안 구청이 제시했던 데이터는 올해 1분기 기준에 신용카드 결제 업체에 따라 보니까 신촌 상권의 월 평균 매출액이 501억 원이었는데 이게 코로나19 확산 직전에는 480억 원이었기 때문에 뭐 20억 정도 뛴 거다. 뭐 그런 거를 주로 썼고 이게 바로 전날인 9월 4일 날 서울경제 인터뷰에도 이 데이터를 인용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뭐 한 2~3% 정도 이제 한 건데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은 실제로 이게 얼마나 신장했다고 평가할 수 있느냐 뭐 그런 자, 여기서 기준점은 코로나19 전 비슷한 시기 직전에. 그런데 이번에 41%라고 한 거는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의 데이터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서대문고에서 준 보도 자료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로 데이터를 못 봐서 정확하게 어떻게 추출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22년 1분기, 그러니까 작년 1분기 매출에 비해서 23년 1분기가 뭐 연세로 기준으로 41.5%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집합 금지도 여전히 남아 있고 학생들도 오프라인 수업이 굉장히 적었던 그런 시기와 대비해서 41.5%가 증가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차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근데 인근인 홍대 입구역은 46.6%로 더 많이 증가했고 또 건대 입구 같은 경우에도 35.5% 이렇게 같은 통계에서 증가를 해서 구청에서는 이제 연세로가 41.5% 증가한 게 대중교통 전용진구 임시 해제의 효과다라는 건데요. 그렇게만 보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왜냐하면은 뭐 전혀 그런 변수가 없었던 데들도 굉장히 보기 때문에 뭐 코로나19 해제라던가 오프라인 수업 재개 그런 것들 효과가 좀 크지 않나라고. 이게 말이 되게 인터뷰가 내용이 오묘했던 게 뭐냐면 사실은 뭐 이렇게 일단은 그 전용지구를 해제함으로써 9개월 동안 해제함으로써 41% 했고 24% 그 점포는 24% 올라가면서 홍대 수준까지 뭐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딱 그냥 듣기에는 뭐 신촌시 홍대만큼 장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의 퍼센트가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 상승률이 비슷하다는 거지 전체 네. 파이가 비슷하다는 게 아닌 거잖아요. 약간 상승률 자체도 홍대가 더 높긴 높은데 어쨌든 비슷한 수준으로 네. 증가를 했다라는 거. 예, 근데 그 구청장의 이야기만 들어보면은 거의 홍대 수준의 매출이 나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약간 그게 있었고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과연 이게 이제 핵심이 이걸 되게 강조한 게 전용지구 해제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지역들을 다 돌아보면 과연 이게 전용지구 해제 때문에 생긴 효과인가? 이제 그런 거죠.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 때문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뭐 지금도 저는 41%뭐 성장했다는 거는 너무 이제 잘한 일이고 혹시 행정이 노력을 했다면은 저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방송에서 뭐 하고 계신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되게 잘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거를 잘한 일을 이렇게 대중교통 전용지구 때문이라고 하면은 갑자기 논란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서울시도 지금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를 좀 6개월 보류하겠다 했던 이유 중에도 이 매출을 가지고 봤을 때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이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건 홍대 입구랑 다른 데를 비교해봐도 비슷하게 상승 곡선을 그리기 때문에 이 요인만 갖고 말할 수 없으니까 더 지켜보겠다 이거잖아요. 그 판단을 못하는 것 같죠, 서울시는 확실히. 예. 그렇죠. 그 연세로 구간이 딱 뭐 이대생들도 이용하고 다른 사람들도 이용하지만 연대생들의 통학로잖아요. 지하철 내려서 학교까지 걸어가는 통학로라서 이게 수업 재개 역할이 좀 절대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그리고 이제 홍대랑도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컨벤션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 다른 요인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신촌사랑 상품권을 풀어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대 신촌 이 일대에 업종 제한을 이제 좀 풀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을 복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41%가 나왔다면 서대문 구청이 그 노력을 하셨구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갑자기 이 요인이 대중교통 전용지구 때문이다. 그러면은 정말일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약간 딴 얘기인데 요새 유튜브 젊은 친구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를 보면은 신촌에서 많이 찍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유플렉스 뒤쪽이라고 해야 되나? 유플렉스에서 연대 쪽에 약간 넓은 공간들이 있잖아요. 유플렉스 네네. 앞에 그 광장처럼 돼 있는데. 뭐 그쪽에서 많이 찍는데 약간 사람이 아주 없지도 않으면서 근데 홍대나 그런 데들은 이제 그 친구들이 주로 이제 제가 신촌에서 뭘 찍지 왜 신촌에 올까 그런 거를 보니까 뭐 약간 뭐 노래 자랑을 한다거나 뭐 와서 서로 뭐 체험 대결 뭐 그런 것들을 해서 약간 공간이 필요한데 홍대는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찍으면 너무 민폐가 되니까 공간이 좀 있으면서 적당히 인파도 있고 그런데 와서 그래서 약간 젊은 친구들이 신촌을 뭐 학교가 아니면 잘 안 온다 그런 얘기는 하고 있는데 오히려 유튜브에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이 요새 등장해서 그래서 신촌이 자주 보이긴 한다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보는데 이제 핫플레이스와 힙플레이스 얘기를 하더라고요. 핫플레이스는 누구나 오는 곳, 네네. 네, 힙플레이스는 이제 몇몇 사람들만 알고 오는 곳. 뭐 이렇게 제가 구분하는 것 같았는데 신촌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오래된 핫플레이스인 거죠. 이름은 신촌이지만, 근데 이제 요즘 이제 뭐 힙플레이스로 뜨고 있는 성수동이나 어디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요즘 바로 근처에 연남동만 해도 오히려 젊은 친구들이 네. 굉장히 많이 가죠. 그러니까 뭐 그런 이제 우리 또 요소들을 이 지역에도 이제 가미시키면 좋겠는데 이건 뭐 행정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와갖고 여기서 내가 좀 색다른 걸 해봐야지 뭐 이렇게 그 형성되면서
비슷한 사람들이 한두 명씩 이제 모이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촌은 조금 그런 이제 변화도 되면 좋겠다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뭐그 오세훈 시장이 6개월을 뭐 더 연장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뭐 그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뭐 집회도 하고 막 그러던데, 이게 좀 뭐 어떤 방침을 하든 통계가 좀 정확하게 주민들과 공유가 돼야 되는데, 물론 이게 생방송 인터뷰다 보니까 아주 자세히 뭐 길게 얘기할 수가 없으셨던 것도 있겠지만 너무 들뜨셨을 수도 있겠죠. 41%나 뭐 이러고. 그러니까 최소한 통계를 얘기하려면 언제 기준인지 무슨 데이터에서 인용한 건지 정도는 간단하게라도 언급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은 해줘야 되는데, 너무 숫자만 덩그러니 얘기를 하시고 구청에서 바로 뒤이어서 그걸 뭐 설명하는 보도 자료가 나오거나 그런 것도 아니어서 좀 아쉬웠다. 이건 뭐 신촌 정책이 뭐 그 대중교통 전용지구 정책과 별개로 조금 더 이 어쨌든 주민들이 들으라고 하는 인터뷰니까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은 그 코로나 전 네. 대입이 41%다 그러면은 이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제 막상 수치로 봤을 때는 41%가 아니라 한 4.1% 정도? 이것도 이제 말했던 맞아요. 예, 맞아요. 물가 뭐 인상률 정도 되는 거니까, 뭐 그랬을 때는 뭐 행정이 여러 가지 정책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고민할 수 있지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는 거는 조금 참으시면 저는 좋겠다. 41% 얘기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와, 그럼 신촌이 그렇게 장사, 그리고 약간 그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또 이렇게 뭐 그 서대문 구청장의 말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홍대 수준으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아니 그렇게 장사가 잘 된다고? 근데 왜 우리가 모르고 있지? 막 약간 좀 그래서 약간 실망스러웠습니다. 결과를 보고. 이제 돋보기로 들여다 보니까 네. 수치에 좀 약간 그게 있었네요.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9월 4일 그래도 우리가 신촌이 더 예, 발전되도록 우리 응원합니다. 네,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유튜브 촬영도 더 많이 해주시고. 저도 자주 갑니다. 네, 저도 자주 갑니다. 근데 9월 4일 날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경제와도 이거 뭐 지면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몇 가지 좀 여기서도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서 뭐 내용상은 새로운 건 아니지만 청년 도시로 도약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문장을 좀 이어서 보면 대중교통 전용 지구를 해제하고 경의선 철도를 지화해 청년 도시로 도약하겠다. 대중교통 전용 지구를 해제해서 자가용을 많이 타고 오게 하는데 청년 도시가 되는 게 약간 조금 논리적인 로 안 맞지 않나. 이게 되게 논리를, 그러니까 일관에 대해서, 논리의 일관에 대해서 전 좀 아쉬운 게 있는데, 그 대중교통 전용지구 사실은 이게 해제하자라고 얘기할 때 이성원 청장은 공개된 장소에서 그 얘기도 했거든요. 이거 반대하는 사람들 누구냐? 학생들이다. 차 없는 애들이다. 뭐 주민도 아니다. 그리고 학생들이고 차가 없다. 그리고 환경단체들이다. 주민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뭔가 이 대중교통 전용지구 관련돼 가지고 이거 없을 때는 마치 대학생들이나 뭐 이런 누굽니까, 이 환경단체나 이런 쪽은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뭐 우리 주민도 아니고 차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가 소비력 없는 사람들로 보는 거죠. 갑자기 여기서는 또 뭐 청년들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데 여전히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해제를 해야 된다. 이게 참 그래요, 솔직히요. 네. 그리고 이제 청년 도시라고 하는 게 청년들이 왔다 가는 도시가 청년 도시인가, 청년들이 거기서 살거나 일하거나 활동하는 공간이 청년 도시인가, 뭐 이런 거를 좀 철학적으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주민들이 많이 관심 있을 만한 사업으로 이제 파크 골프장, 지난번에 기관 경고를 받고 난 다음에 파크 골프장을 더 추진할 건지 그게 좀 관심사였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구청장은 파크 골프장에 대해서 향후 국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주 급하게 뭐 밀어붙이지는 않겠다 그런 표현으로 들립니다. 그러면서 서대문구 전체 구민은 찬성 의견이었지만 골프장에 들어서는 동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결국 취소를 결정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참,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 구청장이 가장 미는 백이범 정류장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서부선 네, 서부선 백이범 정류장 같은 경우가 그 동네 분들은 반대 찬성, 옮기는 거를
찬성하겠죠. 근데 이것 때문에 기간이 늘어지니까는 서대문구 전체 주민한테 그거 그냥 두고 빨리 하는 게 좋겠냐라고 하면 어떤 답이 나올까요? 제가 볼 때 이거랑 비슷하게 나옵니다. 서대문구 전체 주민들은 서부선 빨리 하자. 뭐 102번 정류장 어디에 둘지 잘 모르겠고 일단 우리 빨리 가자. 이 얘기는 훨씬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말을 이렇게 하면 그 동네 사람들은 정말 뭐가 됩니까? 이분들 반대했던 사람들 약간 말을 약간 너무 사람들을 되게 민망하게 만드는 이렇게 대답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좀 그러네요, 진짜. 약간 필요한 사업인데 약간 주민들이 이기적으로 반대했다 그런 느낌으로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절차상의 문제든 뭐든 간에 혹은 주민들 거기 지역 주민들의 반대든 이제 추진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은 주민의 뜻대로 받들겠다 정도로 이제 얘기하시는 게 가장 좋은 워딩이었지 않을까. 그리고 심지어는 더 약간 하는 게 이게 지금 주민 의견 반영해가지고 취소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굳이 따지면 불법사항에 대한 문제를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고 땅 소유의 문제기도 네, 하고 위법사항이라지 뭐 등등등의 문제 해결을 결국 못했기 때문에 이게 뭐 어쩔 수 없이 취소된 거지 사실상 뭐 동네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것도 아닌데 마치 말을 이렇게 해버리시면 100분 정도 그러면 서대문구 주민들 한번 다 인터뷰 설문조사 해가지고 그러니까 서대문구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되면은 일종의 이제 주민들 간에 팝골프장을 이용하시는 주민들과 혹은 거기에 이제 동네에 네. 이제 팝골프장이 만들어진 걸 반대하는 주민 간의 갈등으로 돼버리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그 현지의 주민들의 의견은 받아들이는 거고 팝골프장을 이용하고 싶은 주민들의 마음 당연히 아직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또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시면 되죠.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서대문 지역의 소위 말하는 반려동물 놀이터도 만들기 어려운데 지금 어렵게 만들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공간을 이제 잘 찾는 것도 있지만 특히 파크 골프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관내에 만들기 어렵다는 이제 일종의 결론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종로구가 저기 한강 그 부지 한강과 종로는 땅이 멀어서 종로 땅이 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거기를 이제 종로구가 사거나 혹은 임대해가지고 뭐 그 생활체육 경기장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조금 이제 서대문 관내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까운 곳에 그렇게 팝골프장을 조성하는 게 아마 정책적으로는 가장 효율적이고 팝골프를 이제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도 멀리 서산이나 저기 뭐 위쪽 연천까지 가지 않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파크골프장도 소식이 있으면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재개발 조합들이 공사비 때문에 시공사와 갈등을 겪고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홍제 3구역이랑 부가현 2구역이 대의원 대회에서 시공사업당 간의 계약 해지 안건을 의결했다라는 뭐 의결할 것이다까지 했고 뭐 그 뒤로 의결을 실제로 했는데요. 이제 둘 다 이제 총회를 앞두고 최종적으로 이제 총회에서 의결이 되면은 시공사업당과 계약이 해지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홍제 3구역은 시공사업당과 약간 합의를 해서 일단은 일단락 됐다라는 소식이고요. 아직 이 부가현 2구역은 소식이 없네요. 그런데 이제 홍제 3구역의 재개발 갈등이 있었던 거는 당연히 공사비를 너무 많이 올려달라고 해서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서 공사비 갈등이 있었던 건데 구체적으로 합의 내용이 다 공개되진 않았는데 보도에 따르면 사업비 추가 대여를 통해서 조합비 어려움 해결에 적극 협조하고 설계 변경을 하겠다. 이거는 뭐 아마 이제 공사비를 조금 낮출 수 있도록 설계를 다시 바꾸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정도인데요. 근데 뭐 말씀드린 대로 이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를 완전히 해버리는 거는 조합 입장에서 굉장히 압박이 크기 때문에 완전히 계약 해지로 가기는 어려울 거다. 그런 생각 저희가 이제 말씀도 드렸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완벽하게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 일단은 넘어가 보자. 약간 그 정도로 된 것 같고 뭐 설계 변경을 하면은 조금의 뭐 그 공사비가 완화될 수는 있겠는데 뭐 조금 덜 품질은 약간 조금 깎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업비 추가 대여를 시공사에서 해준다는 것도 사업비 추가 대여라는 것도 언젠가는 조합원들이 갚아야 할 돈이잖아요. 당장에 이제 유동성을
없는 부분을 해결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것들이 어쨌든 뭐 최종적으로는 조합원들이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문제가 마무리되진 않았다. 그런 소식입니다. 깔끔하게 될 것 같지도 않다. 앞으로도. 이게 이제 자재비가 너무 이제 뛰고 있으니까 네. 이거를 이제 그렇다고 너네랑 안 해. A랑 안 하는데 그럼 B랑 하려고 하면 이 자재비가 뭐 비슷할 거 아니에요. 시가일 건데. 네. 근데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쉽게 끊을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이 상태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한다는 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개발이라고 하는 게 전면 없애버리고 다시 세운다는 것도 이제 어려운 문제지만 대부분 다 지금 20년 전부터 거의 30년 전부터 계획한 재개발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 정도면 우리 수익성이 있고 조합원들도 나 이 정도면 들어갈 수 있어 했는데 지금은 돈을 더 내야 될 수도 있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재개발, 재건축, 뭐 뉴타운 이런 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 홍제 3구역 같은 경우는 시공사가 현대건설인데 어쨌든 뭐 굉장히 큰 회사잖아요. 근데 사실 현대건설이랑 계약을 해지해 버리면은 지금 작은 회사들은 더 뭐 여러 가지 그 금융적인 위험도도 크고 돈을 끌어올 수가 없는 가능성이 커서 그런 것도 좀 고려됐을 것 같아요. 이게 현대건설이랑 계약을 해지해 버리면은 뭐 조금 더 싸게 공사를 해주겠다는 업체를 찾는 것도 문제인데 그래서 약간 또 도급 순위가 낮은 회사랑 한다고 했을 땐 지금 공사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도 워낙 물가가 비싸고 금리가 비싼 상황이라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좀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주민서대문 듣고 계시고요.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좀 넘어가고 서대문구 주민참여 예산 사업이 지난주에 투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내일 결과를 공표하게 돼서 저희가 이제 뭐가 뽑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좀 이게 홍보 자체도 좀 늦거나 별로 안 됐고 뭐 주민들이 그렇게 막 관심 있는 사업들이 뭐 동네에서 있을 수는 있겠지만 크게 막 쟁점이 될 만한 사업이 있지는 않았어서 너무 좀 소리 소문 없이 지나간 것 아닌가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보고 있으면 이제 주민참여라는 게 얼마나 힘이 든 건가, 얼마나 힘들게 지켜야 되는 것인가, 혹은 이제 얼마나 많은 뭔가 이렇게 철학적인 거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절실하게 느끼는 요즘입니다. 솔직히 쉽지 않네요. 서대문구는 정말 그나저나 이제 그번에도 저번 주에인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말 잘 됐던 동네라고 소문이 그렇게 났었던 동네가 지금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쌓는 거는 어려워도 무너뜨린 건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번에 올라온 전체 그 리스트 중에 이제 그 예산액 그것도 이제 그 가늠액인 거죠. 사실상은 이걸 합치면 2억 6,820만 원밖에 안 돼요. 그걸 다 하는 것도 아니죠. 거기서 투표를 하는 거니까. 뭐 투표를 해도 다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선순위를 정할 건데 네네. 이 우선순위에서 이제 어떻게 지금 뭐 몇 개 사업을 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하더라도 2억 6천만 원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뭐 우리가 서대문구 예산의 1% 주민참여 예산제 이렇게도 했었고 대부분 보면은 이제 그만큼 쓰지도 못해요. 다만 그래도 한 15억 정도 선에서 이제 머물렀었는데 이게 뭐 제안의 질이 이제 더 좋아져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참여 예산 홍보도 좀 약했을 거고 주민 참여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뭔가 억누르는 게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뭐 조례 때문에 찾아보다가 제가 만든 조례인데 조례 관련해 갖고 뭐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전체 이름이 아니고 내부에 봤더니 민간 협치라고 했던 부분이 민간 협력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디테일한데요. 치자는 아치는 구청이 하는 거지 민간 협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주민 참여, 주민 자치, 민간 협치 지금 이런 게 대부분 다 지금 억제되고 있는 거잖아요. 하기 싫다라는 표현들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다시금 좀 고민을 하시면 좋겠다. 이게 뭐 사실 뭐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하는 건 예전부터 유명하긴 했어요. 뭐냐면 공무원들이 하기 싫어하고 구의원들도 별로 안 좋아한다라고 굉장히 유명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어떤 철학 속에서 계속해서 해왔고 주민들도 계속해서 거기에 참여를 해왔었는데
어느 순간 그냥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굉장히 형해화되면서 그럼 주민 참여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후퇴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아, 이거 후퇴하면 다시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참 고민이 되네요. 예. 계속 고민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반가운 소식 그래도 하나 전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가재울 청소년센터 드디어 이번 주에 개관을 합니다. 네. 네, 13일 수요일 4시 반에 이제 개관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요. 뭐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가재울 청소년센터 검색하니까 딱 좋아 차승현 블로그가 제 1번으로 나오던데. 그럼요. 네. 조금 뭐 어떤 곳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뭐 가재 청소년센터는 제 공약이기도 했지만은 이제 서대문에 구청 뒤에 시립 청소년 수련관이 있고 이제 홍은동 쪽에 청소년 공부방이나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역 아동센터도 만 7개 정도 서대문구에 있는데 특히 우리 남북가자동 이 지역에 이제 청소년들이 이용할 만한 공간이 극히 적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도서관이 만들어진다고는 하지만 도서관도 아주 오래 걸리고 청소년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특히 이제 미디어 중심적으로 청소년 센터를 많이 만들었고 특히 이제 이곳은 공부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이제 문화적으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장소도 가재울 사거리라서 가재울 초등학교 건너편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적으로도 아주 좋은 곳에 지금 만들어져 있어서 특히 이제 건물을 짓기 전부터도 우리가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곳을 위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이들에게 좀 좋은 방향으로 설계도 이제 같이 뭐 이야기를 이제 담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청소년 센터보다 더 좋은 청소년 센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뭐 이용해 주시고요. 저희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악뮤의 러브리 짧게 듣고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